조선시대 의학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이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요, 온갖 병의 원인이라고 다들 지목하는데 정작 그 실체는 아무도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질병 개념. 그 이름이 바로 담음입니다. 오늘 이 400년 묵은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0가지 병 중에 9은 담음 때문이다. 와우,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고요. 17세기 조선의학의 바이블, 바로 동의보감이 딱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당시 담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거의 모든 병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 같은 개념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담음을 그냥 우리가 아는 가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당시 의사들은요, 이걸 뭐랄까 몸속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모습을 바꾸는 그런 내부의 적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이 제갈 길을 못 찾고 엉뚱한 데서 고여버려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거대한 병리 시스템 그 자체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돼요. 17세기에는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라고까지 불렸던 이 담음이요, 불과 15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 방대한 의학 기록 속에서 흔적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요, 400년의 시간을 꿰뚫는 조선의학의 세 거대한 기둥, 바로 이 세 권의 책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세기 지식의 총집합체인 의방유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 의학의 표준, 동의보감. 마지막으로 19세기 생활의학의 모든 것이 담긴 임원경제지, 바로 이 세 문헌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타임라인입니다. 미스테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1613년에 나온 동의보감에는 담음만을 위한 아주 크고 독립적인 챕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150년 전에 나온 당대의 모든 의학 지식을 다 모았다는 의법유치에는요, 이 중요한 챕터가 그냥 없는 거예요.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아주 명확해지죠. 아니, 만병의 근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시대 최고의 의학 백과사전에는 독립된 챕터 하나가 없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수백 년 된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현대 데이터 과학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문서를, 그러니까 고문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내는 아주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게 열쇠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연구 데이터 관리, 줄여서 RDM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역사를 그냥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그 생각의 흐름, 즉 사고의 구조 자체를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도 하고 다시 쓸 수도 있게 말이죠. 이 프로젝트의 철학이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의 잣대로 과거를 평가하지 말자.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놔두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나와 있는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데이터로 만든 거죠. 자, 바로 이 지점. 이게 모든 걸 바꾼 생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의방유치의 담음 챕터가 없는 걸 보고 이게 빠졌네?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지식이 사라진 게 아닐 거야. 단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위치에 배열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관점 덕분에 마침내 다음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해답은 뭔가 사라진 걸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책 안에 다 있었던 지식의 조각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고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 구조를 읽어내는 데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데이터 파일을 한번 보세요. 의방유취 항목을 보면 질병 위치가 혼합, 믹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맥락을 보니까 해수문, 그러니까 기침 챕터라고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담음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침이라는 더 큰 주제 안에 마치 하나의 증상처럼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세기 의학의 무대에서 담음은 아직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걸요.
기침이나 소화불량 같은 주연급 질병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조연 배우 중 한 명이었던 셈이죠. 다른 증상들 사이에 그냥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발견 하나가 그동안 조각나 있던 역사의 퍼즐을 딱 맞춰주는 열쇠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담음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조연에서 주연으로 발돋움하고 마침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까지 그 400년의 여정 전체를 한눈에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의 여정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15세기. 이때는 기침 같은 다른 병 속에 분산되어 있던 하나의 원인이었죠. 둘째, 17세기 동의보감 시대. 이때 드디어 체계적인 이론을 갖춘 독립적인 병으로 위상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세기. 이때는 이제 약으로만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 속에서 매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개념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연구가 그냥 옛날 의학 개념 하나 밝혀낸 게 전부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첫째, 지식이라는 건 그냥 쭉 앞으로만 진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위치가 바뀌고 재배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데이터는 단순한 사실 기록을 넘어서 과거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 구조 자체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연구가 가진 진짜 힘이죠. 결국 이 프로젝트가 진짜로 해낸 건 바로 이거예요. 과거 사람들의 사고 과정을 데이터로 붙잡아서 그들의 논리를 오늘날에 그대로 복원해낸 거죠. 덕분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주 튼튼한 다리 하나를 놓게 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없다, 틀렸다고 쉽게 단정해버렸던 것들 속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귀 기울여주기만을 기다리며 숨어있는 놀라운 지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